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50조 오룡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며칠 전서부터 이제는 그 병이 이제 내부로 침입해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제 중경서 조문이 그야말로 전입 가경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그 입구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왔다, 한 발 내딛었다, 이 관점에서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태양병 발한 후에 딱 이렇게 후에가 섞인 말이 있죠. 발한하고 났더니, 그런데 대한출한데 발한 후에 또 크게 땀을 낸데, 조문대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 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발한 후에 크게 강조한 거죠. 심하게 땀을 낸데 위중이 건조해져서, 자, 위중이 건조해졌다는 게 이게 증상입니까?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은 위중건이 이게 증상이 아니잖아요. 이걸 대번에 알아야죠. 조문 읽으면서 이런 것을 딱 구별을 해낼 줄 알아야죠. 위중이 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되는 증상은 바로 위중건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병인에 해당되는 용어다. 제가 중경서 그 독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경서는 오직 증상만을 근거로 하고 병인이나 병명 따위의 용어를 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쓴 거겠어요? 후세 사람이 쓴 거죠. 왜 썼을까요? 이것도 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번조 부득면하고, 위중이 건조해지면서 번조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자, 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이제 하는 건데 마시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마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역동사죠. 뭐뭐로 하여금 위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조화가 되면은 자절로 이와 같은 증상은 해소가 된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은 위기가 화하다 그랬지만 여기에는 인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나와요. 이런 말들이. 이건 뭐냐면은 물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위기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문맥이 바뀐 거예요. 근데 만일의 경우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마셨는데도 이 병증이 치료가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백호탕을 써야죠.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병자가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조건에서 맥이 부하고 소변 분리하여, 여기 제가 토를 하여로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변 분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소변이 분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열이 발생이 되고 갈증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세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변 분리해서, 여기는 위중건하야 이렇게 토가 돼 있잖아요. 자, 위중건하여, 뭐뭐하여, 이것은 병세의 관점에서 앞으로 이 위중건과 소변 분리로 인해 가지고서 나타나는 병증은, 치료의 방법은, 치료의 그 방위를 정하는 것은 바로 소변 분리와 위중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발열이라고 하지 않고 미열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병이 표위에 있는 게 아니라 병이 이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은밀하게 표현한 거예요. 은밀하게. 발열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소갈도 문제가 있어요.
모든 조문에는 소갈이라는 용어가 써있질 않아요. 구갈이라고 써있지. 구갈과 소갈은 다른 거예요. 소갈이라고 하는 것은 병명이에요. 병명. 금계 요략에나 제병 오늘에 보면 소갈병이 나와요. 중경서 다른 모든 조문에는 거름병에 가면 소갈이란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미열 구갈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 소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증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우리가 전체 조문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로 그러니까 오룡산으로 치료하라. 자,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로지 증상만으로 교정을 한다면 태양병 발환의 후에 여기는 대한출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냥 대한출을 뺀 거예요. 발환 후에 번조 부득면해서 욕도금수자는 조금씩 물을 마시면 치료가 되고, 만약에 맥이 부하고 소변 분리 얻은 이렇게 해도 돼요. 조건 얻은 소변 분리 얻은 이렇게 미열 소갈자는 오룡산으로 치료하라. 그러나 이것은 소변 분리 하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자, 오룡산, 저령, 백출, 복령, 택사, 계제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오룡산을 이뇨제 또는 이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오룡산은 이뇨제며 이수제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축수 현상으로 발생되어지는 증상들이 무엇일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환자들은 소변이 자기가 잘 보는지 잘 못 보는지 잘 몰라요. 괜찮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 분리 가지고 확실한 게 물론 그것이 증상이 되지만 그것으로 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몸의 축수로 발생되어지는 증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오룡산을 처방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한 축수제죠. 그리고 우리 몸에 축수증이 발생이 됐을 때 무슨 증상이 생기느냐? 제일 대표적인 게 심계예요, 심계. 심장에 어떤 항진증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림, 어지러움 또는 근육경련 이것이 더 소변 분리보다 현실에 있어서는 우선하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오룡산은 이수제다 이뇨제라고 인식하는 것은 옳지만 왜 축수로 발생되어지는 증상이 무엇일까? 중경 고방의 거의 70%는 이수지제예요. 이수지제. 그러니까 이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은 다 수분 조절에 대한 병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건조해진다 하더라도 그건 수기 부족이죠. 우리 몸의 축수, 몸에 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것,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과유불급의 관점에서 보면 다 축수증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수분 변조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본 고방가 화구전이라는 분이 이 대한출, 이 3글자는 발환 후에 다시 발환했다는 게 아니라 위증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하니 이 말의 이치가 있다. 이거는 제가 황한의학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이걸 사사법이라 그래요. 사사법. 나와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도적으로 발환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환을 마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다가 살짝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사이에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비껴서 넣었다. 대한주례라는 거는.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잘 본 거죠. 굉장히 잘 본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러나 요분들은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자, 위증건이란 말이라든가 위기불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잘못해. 이것은 위탁문자다. 예. 여러분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떼야 돼요. 이것은 후세 사람이 몰래 집어넣은 문자다 이 소리예요. 위탁, 위증건, 위기불화. 여기 조문에 나오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처음에. 여기에 보면은 위기가 화하다는 말 나왔잖아요. 위증건에서.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앞으로 장차 벌어지는 병세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후세 사람의 용어지만 위기가 불화되는 것은 왜 불화가 되느냐? 왜 위기가 불화되느냐?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진액이 고갈됐다는 얘기죠. 진액이 고갈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가 뒤집어서 봤을 때는 위기가 불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기 조절을 해야죠. 수기를 공급하거나 수기 조절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위증건과 위기불화는 말은 비록 다르지만 그 뜻은 하나이니 이것은 무엇이냐? 진액이 손상됨으로써 조열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옛 사람들이 이렇게 썼지만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치료약은 진액을 보존하고 조열을 해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위증건에 해당되는 위기불화나 위증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바로 번조부득면, 간료금수, 서머, 복만, 조시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위중불화나 위중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위중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증상을 통해서 위중건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해서 이와 같은 용어, 이와 같은 증상들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근데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가 있잖아요. 진액이 고갈됨으로써 사람이 열이 발생되면요, 정신이 약간 나가요. 멍해져 버려요. 이것도 서머예요. 예. 왜 이런 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이 어리버리예요. 그게 다 서머예요. 일종의 선망 같은 거예요. 음수. 그러니까 모든 병증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 복부도 가스가 찬다. 가스가 찬다고 하는 거는 대변이 앞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다. 그 결과가 모든 것은 조시라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조시로서 결말을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위중건이나 위기불화라고 하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조건이죠. 부족하다고 한다면 위중건이나 위증건을 참고해야 하지만 그 조문에 그 증상이 이미 갖춰져 있잖아요. 조문에 분명히 갖춰져 있는데 굳이 왜 이와 같은 위탁문자, 위중건 같은 위탁문자를 필요하지 아니하거늘 조문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은 뭐 때문이야? 이거는 제 해석에 노파심이에요. 글을 쓴 사람, 이 조문을 다듬은 사람이 후세 사람이 혹 이해를 못할까봐 노파심으로서, 노파란 게 뭐예요? 늙은이의 마음 아니에요.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위증건이야. 이거 위기불화 때문에 생긴 거야. 이렇게 자꾸만 우리들한테 흔들고 깨우려고 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필요가 없는 얘기죠. 이미 증상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을 통해 가지고 번조부득면, 가려움, 서머, 복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위증건이나 위기불화를 이것이 위기불화고 위증건이구나 하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위증건이라고 하면은 처방을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머릿속에서 인식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 가지고 처방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왜 중경서나 한의학이 어려웠냐면은 의식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체상에서 그 증거를 찾지를 못하고 관념적인 용어로 머릿속에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그것이 현실에서 적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몸에 배어야 돼요. 이와 같은 생각들이, 이와 같은 증상들이 하나에서 10가지 몸에 완전히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중경소 조문을 보면서 이와 같은 용어들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임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만 중경은 조열이 이제서부터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조열이 소재 어디에 있느냐로 인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치료하는 것의 방법. 이건 뭐 제가 자세니까 틀린 글이 아니에요. 지자가 두 개 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자, 우리가 열이 있으면 해열제 써야 된다. 이거는 고방의 관점에서는 틀려요. 치료하는 병이 조열이 어디에 있느냐의 위치의 병위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것이 여러분 꼭 이것은 우리가 이건 제가 쓴 글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기준으로 해서 봐야지 글이 보이는 거예요. 자, 청화할 때 청화를 시켜야 될 때 열을 바로 쳐야 되는 경우에 백호탕을 쓴다. 이수로 인해서 열이 발생되는 거, 축수로 인해서. 그럴 때 이수해야 되죠. 그때는 오령산이. 화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예전부터 쓰던 용어기 때문에 소시오탕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시. 시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뭐 대변도 말했지만 일종의 조시죠. 이거는 제가 그냥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조시를 내릴 때는 배출할 때는 승기탕을 쓴다. 자, 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청화제, 이수제, 화해제, 승기, 하시제를 쓴다. 혹자는 물은 천연의 백호탕이라고 하니 이건 일본 고방가들이 한 거예요. 한 말이에요. 천연의 백호탕이다. 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집니다. 아마 이것은 이 조문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증 나는데 조금씩 물을 마셨더니 백호탕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럴 때 물을 마시고도 안 나면 백호탕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자, 백호탕의 갈증은 구갈은 진액이 손망된 것으로 인한 것이라면 오룡산의 소갈은 축소. 오히려 물이 저장되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 요인이 상반되죠. 하나는 물이 부족한 현상이고, 하나는 물이 남아있는데도 갈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점을 감별하는 거, 조문에서 나타난 것은 다만 소변이 이하냐, 분리하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저도 해보니까 실제 임상에서 이것을 구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구별을 해야 되느냐? 또 하나,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몸의 그 체액, 진액이 부족했을 때 갈증을 느끼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 몸에 수기가 지나치게 많이 저장되어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왜 갈증이 나타나는가? 이것은 저도 명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논문을 써주면은 참 좋죠. 아주 정말로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의심되는 걸 가지고 하면은 왜 수기 부족일 때 갈증을 느끼는 거는 누구나 이해가 되는데 왜 수기가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쳐거나 소변 분리로 인했을 때, 윤회 정수로 인했을 때 왜 갈증이 생기느냐. 이거 이제 논문을 쓰면은 정말로 멋진 뭐 그런 것들이죠. 계속 학문이 보완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똑같은 얘기인데 축수 이거는 물이 저장돼요. 축수하면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게 옛날 방식대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미비한 거고 수기가 상충을 하면은 축수 우리 몸에 그 수기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수기 상충이 미상볼 잠재하고 있다. 잠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구별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소변 이 분리만 가지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액이 부족한 경우는 수기 상충이 없죠.
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충혈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이와 같이 수기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는 이 사람은 잠재적인 수기 상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으로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은 축수증이거나 하는 것을 감별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축수가 구갈이 되는 것은 구갈이 됨에 오룡산이나 소청룡탕, 진무탕에도 그것이 나타난다. 조문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몸에 잠재적으로 축수증이 있거나 어디에 수기가 정체되어 있을 때 소청룡탕하는 뭐랄까 심화유 수기라고 그랬잖아요. 진무탕경은 복부에 복음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럴 때 전부 다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젊은 분들이 뭐 양방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것을 규명하면은 우리가 고방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떠한 또 이렇게 진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제가 주제 넘은 말씀이지만은 논문감이에요, 논문감. 예, 논문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죠.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수기 상충의 여파가 아니겠는가. 이거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용어로서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이건 설득력이 부족하죠. 예. 위증건에 조금씩 이거 잘못 썼네요. 예. 음수. 이거 참. 이건 잘못 쓴 거예요. 음수해서 음수해서 위기가 좋아하면은 병이 낫는다고 하니 우리가 여기서 배워둘 게 있어요. 우리가 위기가 건조하고 위기가 불허하면은 기계적으로 조이승이 있다. 자, 조문에 소위 위기를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조이 승기탕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오룡산도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가면은 소셔탕에도 이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이 승기탕만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기 불화의 원인이 뭐냐? 결국은 탈수증이죠. 탈수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증에서부터 이증에 이르기까지 치법이 비록 다르나 모든 것은 진액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예전 사람들은 이 진액을 굉장히 생명의 근원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진액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거든. 에너지원이죠. 에너지 자체는 아니지만 이 에너지의 근간이 되는 거야. 재료가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기라든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진액이 부족해도 열이 나고 진액이 예를 들어서 남아 돌아가도 남아 돌아갈 때는 병증으로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차진다든가 이거 진액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몸의 수기를 통해 가지고 몸에 이상 과다의 열이 발생된다든가 체온이 떨어진다든가 전부 다 결국은 이 이면에 진액이라고 하는 이면에는 에너지다. 에너지의 원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조문을 보면은 전부 다 이거는 이제 고방의 관점이죠. 진액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귀결점은. 자, 오늘 의욕은 제가 앞서고 시간에 제약을 받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강의가 거칠고 좀 투박해도 충분히 조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앞으로도 물론 세련되게 강의는 하지 못하겠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은 제 본의와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느 정도는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